네, 오늘 국내 증시의 출발도 또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규장 개장 전까지 또 가장 최신 글로벌 투자 심리 지표 역할을 하는 이 세 개의 지수를 참고를 하시고요. 코르와 EWY 각각 7%, 2%대고 야간 선물 역시 플러스권입니다. 렉스파이낸셜 아시아사 오기석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기석입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부터 또 CES 또 고용 지표까지 이번 주에 많은 이슈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주목되는 또 미국의 12월 고용 지표 발표. 이 고용 지표가 새해 첫 주 시장을 어떻게 가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 12월 고용지표 발표, 이번 주,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26년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를 결정지을 피벗의 나침판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고용시장이 급격히 무너지는 경착륙보다는 조금 과열되었던 노동 수요가 정상화되는 완만한 그런 냉각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 4.6%를 기록하고 있어서 2021년 이후로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번 고용지표 발표가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컨센서스 예상으로만 보면 지금 12월 논판 페이롤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같은 경우가 약 5만 명에서 7만 5천 명 정도 사이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수준과 유사한 약세를 보일 지금 전망이거든요. 임금 상승률 역시도 한 3.5%로 둔화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조금 완화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고용지표가 완만한 완화 수준을 보인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든다라고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금 예상보다 강한 지표가 나오면 연준의 인하 속도가 지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보면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새해 첫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고용지표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는 가정하에서 1월 효과, 보통 1월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1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고용지표 발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발표될 고용지표의 그 의미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016 CES, 이미 지금 젠스낭 CEO의 특별 연설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AI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인 플랫폼 전환 중이란 얘기가 매우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AI가 핵심 화두가 될 전망인데요. 현재 AI 반도체 섹터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다라고 어. 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그렇고 지난 12월 그 약간 일부 조정 이후 상승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AI가 더 이상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실적 가시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CES 2026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듯이 AI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뭐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온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로보틱스라든지 거의 모든 산업의 하드웨어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피지컬 테마, 뭐 엣지 AI, 피지컬 AI 혹은 엣지 AI 같은 뭐 로봇, 스마트홈, 자동차, 지금 생활의 전범위에서 지금 AI가 지금 확산되고 적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한 그 회장의 발표 이외에도 뭐 삼성이나 LG 쪽의 AI 가전 발표라든지 아니면 AMD에서 발표할 AI 솔루션 비전 같은 것 역시도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과거 평균보다 높은 건 사실이지만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트레일링 P로 과거로 봤을 때 한 P가 47배, 그리고 포워드로 보면 24에서 27배 정도 수준인데, 지금 이익 성장률을 감안을 한다라고 보면 여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더 낫다.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면 과거 한 5년치로 지금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아마 지금이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하위 20% 구간에 속하지 않나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닷컴 버블 때랑은 정말 좀 다른 게 현금을 실제로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주가를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최근 뭐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10%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올해 매출 역시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들이 정말 기록적인 매출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시장 외의 예상치 못한 추격이 없다라고 하면 올해 1분기 시장 상당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CES 발표 이번 굉장히 중요한 주간인데 지금 주요 인사들의 키노트 스피치에 그 투자자분들이 좀 집중하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예상해보는 것도 좋은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네.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AI 반도체 섹터의 그 밸류에이션 부담, 숫자는 높을 수 있지만 작년 재작년보다는 좀 낮다라는 부분이 실제로 이제 숫자를 보여지고, 뭐 AI를 넘어서 확장, 그 엣지 AI나 피지컬 AI 생활의 전범위에서 적용되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얘기하고 있는 그 젠스당 CEO의 특별 연설과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얘기를 넘어가 볼게요. 중국의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판매 업체가 되는 등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가격 경쟁 심화를 전망하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엣지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우선 BYD부터 얘기를 보면 BYD가 이렇게 약진을 보이는 거는 전기차 시장이 초창기 성장기를 지나서 이제 조금 성숙기 혹은 가격 경쟁기로 진입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 자동차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 누가 소프트웨어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2025년 데이터 같은 경우를 보면 BYD가 순수 전기차 판매로 한 220만 대 정도 판매를 해서 테슬라가 한 160만 대 정도 판매를 했는데 그걸 앞지르면서 세계 1위가 되었지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여전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라고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전략을 보면 단순히 판매량 증가라기보다는 이제 자율주행, 뭐 FSD, 구동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기술력을 가져가는 걸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 안에서의 지금 성장 둔화는 리스크이기는 하지만 지금 중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거의 뭐 지금 한 2, 30개 정도의 업체가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독특한 그 상황을 제의를 한다면,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뭐 AI를 결합한 자율주행 기술의 우위 같은 경우는 테슬라 같은 선두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한 일주일 전 정도쯤에 발표된 이제 영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중국 안에서 그 중국 전기차 업종 그리고 테슬라 같이 포함해서 자율주행을 정말 좀 그 어려운 그 주행 환경 속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테슬라 빼고는 모두 다 실패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지금 테슬라가 쌓아왔던 기술력이 남다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 EV 시장,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2026년에도 가격 경쟁이 지속이 되겠지만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빛을 발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연말에 비트코인이 또 금과 은, 뭐 다른 귀금속에 비해서 크게 좀 관심도 저조했고, 또 많이 상승률이 좀 하락하면서 우려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뭐 새해 들어서자마자 다시 9만 5천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한 좀 비트코인 가상화폐와 관련한 전략도 좀 세워주시고요. 그 통화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의 그런 일환들에 관련한 전략들도 같이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올 한해도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올 한해도 정말 방송에서 그 서혜린 앵커님이 많이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은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인데,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많이 수혜를 볼 것인가?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그리고 한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수혜를 봤다라고 하면, 결국 투자자분들은 항상 저렴한
현재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걸 찾아가시거든요. 지금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가상자산도 한번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9만 달러를 넘어서 9만 3천 불까지 갔는데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사실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만 불대 중반을 지켰단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신뢰가 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나오는 가격이 작년 4분기의 공포감을 마무리 짓는 그런 신호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비트코인의 변동성 자체는 여전하겠지만 자산 클래스로서의 펀더멘탈은 어느 때보다 견조하다라고 평가드릴 수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트럼프가 미국 행정부에서 지금 클래리피케이션 그 법안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지금 를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긍정적인 그 호재가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기석 대표님과 함께 좀 글로벌 시장의 새해 그 전망과 함께 좀 키워드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거침없는 이제 국내 증시뿐 아니라 이제 글로벌 증시의 출발 상황입니다. 오늘도 잘 참고가 됐고요. 새해부터 연일 불장, 이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다우지수까지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취사 선택을 잘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또 최고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부자 되는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